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는 약간 쌀쌀한데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죠? 오늘날 붓다가 대한민국에 온다면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서 현실을 보며 개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악령이 대한민국을 삼킨 지 그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뭐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서 한 번씩 대한민국의 토대를 흔들고 이상한 더러운 기분이 악령의 분위기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는데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어쩌다가 12월 3일 이후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가장 보수적이고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되는 법이 그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사법부가 국민 주권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까지 빼앗으려고 지랄을 떠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죠? 보수당이라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 보수가 아니라 극우가 됐죠. 내란을 일으키고도 버젓이 대통령 후보를 나오고 거기에 장관까지 한 자가 대통령 후보 대표자가 됐죠. 그죠? 이 두 사람이 또 뭐 합세를 해서 나온다고 보수 언론에서는 난리를 피고 있고 벌써부터 온갖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인 거예요. 내란을 일으킨 놈이 대통령 후보자 나와서 헛소리를 해대는 그런 나라. 이 제정신 아니죠. 그죠? 국가의 사법기관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 나라. 이미 검사들이 정치를 하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 것도 오래됐죠. 그죠?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된 거야. 국가의 토대까지도 이제는 뿌리 뽑혀서 너덜너덜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러한 사법 엘리트들의 민낯은 거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면 니네들은 그냥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선적인 의식이 뿌리에 깔려 있죠. 그죠? 개돼지들이 뭘 아느냐. 사실 이 뿌리를 보면 그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이제는 유치원생들까지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수백만 원의 교육비를 내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서열화를 만들고 친구들을 결정하고 그죠? 초등학생만 돼도 이미 자본주의적 파시즘에 노출되어서 이 지배의 의지는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거야. 커피숍이나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곳곳에서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본주의적 파시즘이 얼마나 깊이 있게 각인되어서, 그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가잖아, 그죠? 이제 학벌이 어떤 폭군을 만드는, 교육이 폭군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나타나서, 그죠? 트럼프 현상을 만들었고, 미국 역시도 대학이 아이비리그부터 나뉘어지고, 그죠? 서열화되어 있잖아.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이 미국을 주로 따라가는데,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나의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저런 천한 것들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의식적 의식, 이런 교육열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러나 이러한 파시즘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이, 그죠? 이제 대대로 이어져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정신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에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각인돼서 청년이 되어서도 이 자본주의 사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증상까지 보이고 있죠, 그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일평생 공부해서 노동을 하고 직장을 구해도 나는 저 자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희한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특히 여러분들 아시죠? 마이클 샌델이 2020년에 출간한 The Tyranny of Merit, 여러분들의 장점, 능력, 학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폭군의 압제가 될 수 있는지,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정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지 이러한 능력의 폭군이 공공선에 어떤 방식으로 이바지하고 있는지, 과연 이런 자들이 공공선에 관심이 있을까? 공익에 관심이 있을까? 이들의 능력이 우연과 행운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타자들의 공적 이익에 발딛고 서 있음에도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그러한 부와 권력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이 기술되죠, 그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은 무엇인가? 1871년부터 72년까지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통보라는 잡지에 악령, 그 유명한 정말 예술적인 작품이죠, 그죠? 그 악령을 연재하는데요, 이 작품의 제일 앞에 보면은 제사죠, 그죠? 독특한 복음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려 있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광인이죠, 그죠? 이 광인은 주로 무덤가에서 머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고
가끔은 옷을 벗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놀려서 집으로 쫓아보내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무서운 존재로서, 공포의 존재로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인이 무덤가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럼 무섭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다가 이 광인을 본 거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네 안에 들어있는 귀신, 악령,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존귀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여,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는 거야. 군대와 같이 많고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쌍한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는 그 악령이 예수의 어떤 현존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오라고 하니까,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산기슭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가라 하니까 거기에 돼지떼 막 수백 수천 마리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들이 산비탈로 막 내려가서 아래에 있는 호수에 빠져 죽은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광인과 귀신 들린 자,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인간과 한 사회와 한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그 모든 구조를 해체하게 된다는 것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작품 속에서 본 거예요. 이 복음서 이야기 안에서.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어떤 네차예프 사건 이후로 드러난 무신론적 허무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지, 러시아 사회를 이 돼지떼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악령인 거예요. 예도는 도스토예프스키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사회를 이런 정도의 악령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파시즘이라고 봅니다. 예전은. 그래서 이 악령이라는 작품의 어떤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그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그죠? 악령이 숨어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래서 공동체와 집단을 돼지떼와 같은 신세로 만들어 버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학살, 살해로 이끄는, 어떻게 하여 인간은 사상에 의하여 이러한 집단 살해로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지, 러시아 사회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이 악령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 인물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이 작품의 어떤 구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정말 끈덕지게 파고들어서 그 심령까지 보게 만드는데요. 예술성도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악령이 퍼져나가는 방식은 진원지에서부터 스타브로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상이 뭔지 알아? 그 사상이 워낙 모호하고, 그죠? 경계에 있어서 마치 무와 같은 존재로서 스타브로긴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는 자기의 사상을 통하여 다양한 무신론적 허무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거기에서 사회주의자도 되고 아널키스트도 되고 아니면 혁명가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의 분신으로서의 도플갱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매개자인 거예요, 이 작품 안에서. 그러나 그 사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현실화시키는 인물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절제된 인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 스타브로긴의 사상에 오염되어서 과격분자가 되는 거예요. 샤토프와 같은 비교적 온건한 사회주의자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극단에는, 그죠, 키릴로프와 같은 자, 인신 사상을 가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자살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그 유한성 때문에, 그죠, 대개의 사람들은 신을 찾고, 그죠, 내투사를 통하여 절대 존재를 믿게 되잖아, 원시 종교 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바꾸어 사고하면서 인신 사상을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통하여 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신에게 맡기지 않겠다. 독특한 사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거야. 이런 자들이 이제 다양한 자기 자신만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욕망의 매개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스타브로긴인 거예요. 스타브로긴의 사상을 받아서, 그죠, 이 사상이 모태가 돼서 거기로부터 길어 올려진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현실적으로 명료하게 그 사상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악령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단의 악령, 러시아 전체의 악령. 그래서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나중에 스타브로긴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그죠? 이 무시무시한 악령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무의식적인 욕망, 각 등장인물들끼리 만났을 때 새롭게 관계를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그 악령, 그죠? 이것이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칼 융적으로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가 되어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10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악령은 무엇일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도가 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철학적 논평을 할 때, 그죠? 이 잡신과 기신에 사로잡힌 이상한 더러운 기분, 도저히 상징계의 질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얼굴 뻐젓이 들고, 그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는 것들이, 그죠? 동원되어서 이런 내란의 악령과 같은 분위기를 인정하는, 그죠? 독특하게도 윤석열의 부인과 한덕수의 부인, 그죠? 두 사람 다 이 무속에 취해 있었던 자들이고, 독특하게도 대한민국은 이 자본주의적 어떤 파시즘 안에 이 우리 한민족 안에 있는 어떤 무속적인 갈망, 그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든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든 어떤 고등 종교가 들어와도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어떤 무속적 욕망이 뒤섞인 거예요. 항상. 그죠? 불교는 고려시대에 그것이 정점에 이르렀고, 그죠? 그리스도교는 곳곳에서 지금도 무당들이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욕망. 직접적인 어떤 신성의 소유를 통하여, 그죠? 자기의 현실을 진단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도 소유욕이죠. 그죠? 공익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습관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육, 여러분, 그런 멋진 교육을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 여러분들의 배움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지성인이 되어 가면서 공공선에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점점 배워가면서 대가리를 숙이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익을 생각할 수 있는 자로서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대개 대한민국의 교육은 뭐예요? 이미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이것이 서열화되어 있어요. 공부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엘리트가 돼야 그 사회가 너를 인정한다.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나의 아이는 달라. 나의 아이는 엘리트야. 이미 구별되죠. 그죠? 이 자본주의적 파시즘을 만드는 모태는 가정과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봐.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의 직업군이 좋지 않으면 친구도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퍼져 있어요. 아이들이 인간의 인간성을 포기하고, 그죠? 이미 자본주의 사다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공적인 일을 맡는 권력의 자리를 얻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일하게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교육 방식,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방식이
지금도 자본주의적 파시즘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건 아닌지, 그것을 파괴하기는커녕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 돼요. 동물과도 잘 놀아야 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그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배우고 타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고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수학 공식을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미 뒤틀려 있는 거예요. 저런 사법 엘리트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들은 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배의 의지인 거야, 여러분. 얘도 가볼 때 철학적으로, 그죠?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이 자본주의적 파시즘 안에 헐버트 스펜서가 있는 거예요. 양육강식이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자연 선택을 통하여 선택받은 자만이 살아남는, 도태되는 자는 죽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멘탈리티 속에 그 씨앗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라서 청소년이 돼서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더라도 이 서열화된 사회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윤석열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엘리트주의자들이 얼마나 병신 새끼들이고 돌대가리 새끼들이고 시대착오적이고 가장 멍청한 놈들인지 드러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라나는 모태는 뭐야? 나의 가정이요, 유치원이요, 학교요, 교실이요, 대학 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월감, 이 열등감, 이 사디즘과 마조키즘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야.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이미 이러한 에로스적 관계 안에서, 그죠? 사디즘과 마조키즘이 숨어 있어요.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 지배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 본능이 숨어 있어. 칼융적인 그림자는 어디에서나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부채질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독특하게도 교육 현장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에서나 적자생존, 정말 무한 경쟁을 독촉하고 있으며 어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양육강식, 강한 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20, 30대의 젊은이들의 어떤 뇌리 속을 지배하는 그러한 정신구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겠어? 철학을 한다는 자가, 그죠? 얘도 철학 모임에 와서도 20, 30대 애들이 이 자본주의적 사다리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좌절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야, 얘도가. 이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헐버트 스펜스를 죽이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법 엘리트들의 허상을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 밖에 있는 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죠? 자기들이 사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공공선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그죠?
공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들이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위쪽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 동물 새끼들인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 철학을 하는 자조차도 이 사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할 정도야, 여러분. 이런 정도로 그 정상이, 그죠? 심각합니다. 이 정상이 단지 윤석열 때문에 터져 나온 것 뿐이에요. 응? 윤석열, 지기현, 그리고 심우정, 조희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는 자들의 정신 구조를 봐봐, 여러분. 일반 시민들, 정말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다양한 직업군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보다 정신 구조가 어때?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말 돌대가리잖아. 공적 의식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아이 같잖아요. 나이 60, 70대가 됐는데도 정말 이기적이잖아. 아이 같잖아. 공익을 담당했다라는 새끼들이 저런 세계관에 빠져 있잖아요. 윤석열 뭐 역시 그게 놀라운 게 아니야. 비슷해요. 비슷한 인간이야. 정말 나약한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뭐 구태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국민 우습게 보는 거죠. 쟤들은 내가 1등 할 때 뭐 공부도 못했고 좋은 대학도 못 갔고 나는 법까지 공부했는데 저런 쌍놈들이랑 내가 똑같아? 이 우월의식. 그러니까 자연 세계 안에 식물과 동물의 세계, 그죠? 거기에는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 자연 선택이 지배하는 사회죠. 인간의 사회 역시 그렇다라고 비유한 게 헐버트 스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다윈이즘이 자본주의와 결합돼서 특히 대한민국에는 교육인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집단 무의식으로 형성이 돼서 엘리트인 자들과 비엘리트인 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 구조를, 그죠?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학 하나가 온 사회의 권력기관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 사회 전체의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그런 국가가 있나, 여러분? 그런 국가가 있어? 유럽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서열화도 없어. 각 사람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열등감에 빠질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기능이, 그죠? 에르곤이,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에르곤이 다를 뿐인 거야. 각 사회는, 그죠? 공부만 한 새끼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한 새끼가 병신일 때가 상당히 많아, 여러분들. 사회는 엘리트와 비엘리트. 사실 엘리트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야. 각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죠? 그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 엘리트들만 있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야, 그죠? 각 사람의 에르곤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예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을 가꾼다든지 각 사람의 소질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꼭 대학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직업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열을 나눕니다, 여러분. 나는 우둔한 인간이야. 너는 열등한 인간이야. 이 헐버트 스펜서가 20세기의 히틀러 속에 들어가서 나치즘을 만들었고, 그리고 극단적 마르크스주의가 도그마틱해지면서, 그죠? 스탈린의 구조 속에도 나타난 거야. 공산당원들과 비당원들, 계급화되는 거죠, 그죠? 이 구조를 끊임없이 깨나가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이고, 그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그 사회의 건강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윤석열을 통하여 나타난 이 사법 엘리트들의 헛질할만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뿌리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정신 빠진 새끼들을 만들어낸 그 모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정과 교육에서부터 시작됐고, 그죠? 뭐 교실에서부터, 오늘날은 유치원에서부터. 나는 3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다녀. 아버지 직업이 뭐야?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거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저런 또라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저 새끼들이 엘리트들이야, 여러분. 저런 놈들이 공공선을 생각해요? 공공선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도 생각하지 않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역시도, 그죠?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 사회에 교육받은 그런 새끼들이 그것이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이것 하나로 온갖 부와 권력을 얻으면서 공적인 일에는 눈 감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그죠? 반 엘리트주의를 창조하게 됐고, 미국 사회를 구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그 메리트, 학벌이라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과연 개인의 능력에 국한되는 것일까? 그것이 공적인 선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착취당하는 자들의 희생 없이 그대로 얻어지는 것일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봐. 진정한 교육받은 자, 그죠? 그 역시 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자보다 우월한 게 아니야, 그 자체로도.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붓다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죠?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 왕궁이라고 하는 알을 깨고 나온 거야, 여러분. 다시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죠? 단 한 번도 왕궁의 시절이 좋았다,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힌두교의 뿌리 깊은, 그죠? 그 계급의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미 왕자로서의 권위를 포기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요, 오늘날에 붓다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스스로 알을 깨는 자, 그죠? 그는 공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죠? 인류 보편의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이 계급화될 때에 나타나는 그 비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의 이 악령은 그죠? 그냥 엘리트들의 자기 주장이 아닌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그냥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그 엘리트라고 말하면은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부와 권력을 얻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 근데 더 문제는 뭐야? 이들을 너는 엘리트야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이들을 빨아주는 새끼들인 거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가정과 학교에서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이 헐버트 스펜서를 죽여버려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야. 독주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깨고 그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성숙한 민주주의. 지금 사법부의 저 지랄을 떠는 모습을 봐.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냥 국민의 상식으로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 윤석열부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야. 내란을 일으키고도 버젓이 그죠?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죠? 돌아다니잖아. 한덕수의 얼굴을 봐봐 여러분. 정상이에요 저게? 정상이 아니잖아. 이러한 현실을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이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것 역시 국민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바꾸어 사고해야 됩니다. 이걸 파괴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트주의의 허상은 그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학 강단에서 교수들도 했어요. 이미 서울대 없어져야 된다. 나라 산다. 이미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때문에 그냥 표면 위로 올라온 거야. 매일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어. 이거 좆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국민 상식보다도 못한 새끼들이구나.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귀신 들린 새끼들이구나.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돼지떼로 만들려고 했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야. 지금도 계속 책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12월 3일 쿠데타에 성공했다 그래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죠?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유지가 됐겠어? 정말 저 김건희 여러분 생각해봐. 그 밑에 이 사법부들 움직이는 거 봐봐 여러분. 희한한 나라가 됐겠죠. 군사정권이 됐겠고 그죠? 일정 기간 이렇게 가다가 독재자가 됐겠지. 저는 병신 새끼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겪은 그 스트레스를 생각해봐. 이 사법 카르텔 그죠? 여러분 의료 카르텔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의사가 그렇게 했어. 모든 사법부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아리안족이야.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뭐가 달라? 히틀러가 주입했던 그 우생학적 아리안족. 나는 게르만족. 순수한 아리안족이야. 가장 우수한 인간이야. 뭐가 달라 여러분? 뭐가 달라? 나는 서울대 출신인데 니네들하고 종자가 달라. 이거랑 뭐가 달라 여러분? 이걸 이용한 게 히틀러 아니야 여러분? 사람만 안 죽였지. 그 사회 구조가 병들어서 변해갈 때
윤석열을 통하여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봐봐. 지금까지 5월 1일 조희대가 대법원을 이끌고, 그죠?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왔을 때까지의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난 그 다양한 사건들을 봐봐. 뭐가 크게 달라요? 히틀러는 뭐 전쟁 가운데에서 그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잡아서 실천했다는 거지. 그러나 암묵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런 엘리트주의가 판치고 있잖아, 여러분. 어? 지금도 가정 안에서, 어? 부모의 교육열 안에서 너 바보 될래? 이 말은 뭐야? 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기 친구들과 뛰어노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죠?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부하고, 어? 온갖 것을 다 해서 나중에는 결국 저런 자본주의 동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어?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악령의 구조를 지배하는 거죠. 헐버트 스펜서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어? 그래서 얼마나 무한 경쟁에 몰려있는 아이들을 봐봐.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어? 이들이 인간이 아니겠어? 이미 어릴 때부터, 그죠? 이런 교육에 의하여, 어? 이러한 스파르타식 교육에 의하여 내몰리고, 그죠? 자기의 인간성을 박탈당하면서 때로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그죠? 우월의식과, 어? 지배의 의지,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피지배의 의지, 어?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암묵적 구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엘리트 사회의 민낯인 거예요. 이것이 심층에서 표면으로 올라와서, 그죠? 윤석열 같은 자를 통하여 드러나게 됐고, 사법 카르텔 전체, 그죠?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그죠? 좀 배운 자들의 의식인 거야. 이 사법부의 이 엘리트주의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익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배 엘리트다, 내가 대한민국 사회의 주인이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는 관심 없는, 이런 공공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동물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정신연령이 애 새끼보다도 못한 그러한 희한한 인간이 돼 있는 괴물들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거울을 쳐다보고 나의 얼굴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TV에도 못지않아요. 법 공부한 사람들, 의사들 천지야. 최소한 철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조금 배운 자로서 공적인 일에,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그죠? 공공선에 기쁘게 참여하는 자들이 아닐까 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소수인 거야. 그게 바로 철학하는 자의 모습인 거야,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을 읽든 공자의 논어를 읽든, 여러분, 붓다의 깨달음의 길인 불경을 읽든 성서를 읽든 어디에도 이러한 천박한 엘리트주의를 승인하는 그러한 구절들, 내용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철학자도
이런 천박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어 간다라는 거, 그죠? 진정한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 내가 배운 게 있다면,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을 공공선에 쓸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정 행복한 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죠? 정말 할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